할머니, 지금 뭐 들고 오신 겁니까? 떡볶이! 이렇게 억지 부리면 면회대상 병사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할머니 아시겠어요? 병사의 호통에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봉지를 꼭 끌어안던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할머니 옆으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에 우아한 걸음걸이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할머니에게 풍기던 기름 냄새와는 다른 은은한 향수 냄새가 주변을 감쌌죠.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병사의 목소리와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굽실거리며 경례하는 그는 여성의 손에 들려진 선물 보따리를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보따리에선 음식 냄새까지 진하게 풍겼죠. 할머니의 시선을 느낀 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은 한참모 장군님 사모님이십니다. 특별 승인이 있으신 분이죠. 그 마지막 말은 마치 당신과는 격이 다르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리무진에서 내린 여성은 병사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모습과 홀로 남겨진 초라한 옷차림의 춘자 할머니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손주 면회 신청 거절당한 삼스타 장군의 어머니, 아들 앞길 막을까봐 정성껏 준비한 떡볶이와 순대를 손에 든 채 군부대에서 쫓겨나 피눈물을 가슴속에 묻는 순간 대한민국 최고군 지휘관 중 한 명인 별셋,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은 전화 한 통에 달려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며 정의로운 심판으로 현장 부대를 개박살내버렸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빛다방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여든을 바라보는 노인의 손끝은 유난히 재빠른 법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 장터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이춘자 할머니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됐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춘자 할머니의 떡볶이와 순대는 이미 이 지역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매콤하게 해주세요. 단골 손님의 익숙한 목소리에 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춧가루를 넉넉히 풀어 빨갛게 끓어오르는 양푼 속에서 그녀의 인생도 함께 끓어왔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도연이를 키웠던 시간. 그리고 지금은 손자 민호까지 챙기는 할머니의 손길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우리 민호는 잘 지내려나? 국자를 휘젓다 문득 손자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아들 강도연은 현재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별셋을 달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손자 강민호는 특혜 없이 평범한 병사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전방 수색대 일병으로 복무 중인 민호는 위험한 임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민호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장터 단골인 젊은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 속 민호는 훈련 중인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였죠. 아이고, 우리 민호 많이 말랐네. 그 순간 춘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손자를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면회를 간 적이 없었던 건 아들 도연이 바쁘다며 자기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해서였죠. 하지만 이젠 할머니의 정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떡볶이와 순대를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민호가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맛으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갈하게 도시락통에 담으면서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애틋함이 가득했죠. 냄새 난다고 흉볼까봐. 춘자 할머니는 목욕탕을 2번이나 다녀왔어요. 손자를 만나러 가는데 음식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시락 국물이 새지 않게 천으로 단단히 묶었죠. 그리고 민호의 전우들도 함께 먹으라며 양을 넉넉히 준비했답니다. 춘자 씨, 민호 보러 가시나요? 이걸 좀 같이 가져가세요. 장터 과일 가게 주인이 싱싱한 사과 몇 개를 내밀었어요. 정육점 아저씨는 육포를, 떡집 아주머니는 찹쌀떡을 보태주셨죠. 민호가 효자지. 저 할머니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거야. 장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춘자 할머니의 면회 가방은 한층 더 풍성해졌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설레임으로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볼 손자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우리 민호,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간다. 춘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를 향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사랑이 어우러진 표정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가방 속 도시락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제 남은 건 사랑하는 손자와의 만남뿐이었습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전방부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더 삭막해질수록 춘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애틋해졌어요. 홀로 앉은 자리에서 춘자 할머니는 조용히 도시락 봉지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내려주세요. 버스 기사의 안내에 따라 군부대 정문 앞에 내린 춘자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높은 철조망과 검문소, 그리고 위병들의 모습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죠.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 한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보급품 횡령 문제를 덮으려는 상부의 긴급회의가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모든 면회객은 최대위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서류들이 분주히 오가고 장교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죠. 저기 손자 면회 왔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위병소에 다가간 춘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신분증을 내밀며 손자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몸이 저절로 앞으로 기울었죠. 하지만 면회 대장을 확인하던 위병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대위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병의 말에 춘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잠시 후 최대위라는 젊은 장교가 딱딱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들고 오신 겁니까? 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봉지를 내밀었어요.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떡볶이하고 순대예요. 다른 전우들도 같이 먹으라고 많이 했어. 그 순간 최대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민간인 음식 반입 불가. 국가 안보에 저촉됩니다. 차갑게 외치는 최대위의 목소리에 춘자 할머니는 움찔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억지로 들이대면 면회 대상 병사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모르셨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던 춘자 할머니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차체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주변을 감쌌죠. 차에서 내린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에 우아한 걸음걸이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최대위의 목소리와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굽실거리며 경례하는 그의 모습은
방금 전 춘자 할머니를 대했던 태도와는 천지 차이였죠. 그 여성의 손에도 분명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게다가 음식 냄새까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더듬는 춘자 할머니를 향해 최대위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분은 한참 모장군님 사모님이십니다. 특별 승인이 있으신 분이죠. 할머니와는 다릅니다. 그 마지막 말은 마치 당신과는 격이 다르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리무진에서 내린 여성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최대위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모습과 초라한 옷차림의 춘자 할머니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도시락 봉지를 꼭 끌어안은 채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도연이가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그녀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규정을 몰랐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춘자 할머니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떡볶이 국물이 조금 새어나와 봉지가 젖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외롭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춘자 할머니가 돌아보았어요. 아까 그 최대위였습니다. 면회 신청서라도 작성하고 가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규정에 맞게 오시든지. 면회 신청서를 내미는 최대위의 태도는 여전히 불친절했죠. 춘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글씨를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노안이 심했거든요. 저 글씨를 잘 못 봐서. 에이, 이런 것도 못하세요? 빨리 좀 하시죠. 저희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최대위의 짜증 섞인 말에 주변에서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왔어요. 아마도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이등병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그 병사는 춘자 할머니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면회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강민호 일병이에요. 내 손자지. 이등병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일병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생활관 김이병입니다. 그 말에 춘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병사는 춘자 할머니가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있었던 일, 강 일병님께 꼭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춘자 할머니는 그 젊은 병사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전할 메시지란에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할미가 많이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춘자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오늘 보지 못한 민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던 춘자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죠. 버스에 오른 춘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군부대를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 남은 건 허전함과 서러움 뿐이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은 이제 식어가고 있었죠. 부대 내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활관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죠. 전방 수색대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각자 침상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강민호 일병의 표정은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점호 완료되었습니다. 소대장의 구령에 맞춰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풀리자 생활관 이곳저곳에서 소소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상 근처에 모인 몇몇 병사들의 대화에
민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야, 오늘 최대위가 또 민간인한테 쌍욕했다더라. 언제는 안 그랬냐? 그 양반 원래 그렇잖아. 민호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나누던 세 명의 전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은 좀 심했대. 아까 어떤 할머니가 떡볶이 싸들고 오셨다가 최대위한테 욕만 먹고 돌아갔다더라.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할머니?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생활관 문이 열리고 아까 위병소에서 춘자 할머니를 도와준 김이병이 들어왔어요. 강일병님, 잠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급히 다가온 김이병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보고합니다. 오늘 할머니분 면회 오셨는데 최대위님께서 면회 거절하셨습니다. 떡볶이랑 순대 가져오셨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찾아온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더구나 최대위에게 모욕까지 당했다니. 김이병 확실합니까? 우리 할머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셨고 장터에서 떡볶이 장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면회 신청서에 할미가 많이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 이렇게 작성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명 춘자 할머니였어요. 민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동시간대에 한참 모장군 사모님은 리무진 타고 오셔서 음식이랑 선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최대위님은 그분께는 완전 다른 태도셨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할머니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보고 감사합니다. 이병. 짧게 인사를 한 민호는 곧장 전화부스로 향했어요. 일과 후 전화 시간이었으니 아버지에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할머니에게 직접 전화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상황을 전하는 게 좋을까? 결국 민호는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강도연 장군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니? 민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버지, 혹시 할머니 저 보러 오신다고 한 적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연 장군의 날카로운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요. 민호는 할머니가 당한 일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가 늘 그러셨듯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민호야, 솔직히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어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요즘 상부에서 감사가 자주 내려와요. 장병들 사이에선 보급품 횡령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요. 그리고 오늘 면회객 대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직접적으로 할머니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눈치채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강도연 장군은 즉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알겠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볼게. 통화가 끝난 후 민호는 한동안 전화부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장터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팔며 홀로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었죠. 민호가 어릴 적 아버지는 군 생활로 늘 집을 비웠고
그 빈자리를 할머니가 채워주셨어요. 한편 민호의 통화가 끝난 직후 강도연 장군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춘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휴, 무슨 면회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괜히 갔다가 너희한테 피해줄까 싶어 안 갔다. 하지만 목소리의 떨림에서 진실이 느껴졌어요.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40년을 홀로 아들과 손자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자신의 괴로움을 내색하지 않았던 어머니였지만 이번만큼은 그 고통이 목소리에 배어 나왔던 거죠. 통화를 마친 강도연 장군은 즉시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지금 즉시 민호가 있는 부대에 CCTV 열람을 지시한다. 오늘 오후 면회 시간대 위병소 주변 모든 영상을 확보하라. 참모들은 긴급히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영상이 강도연 장군 앞에 놓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시락 봉지를 끌어안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서는 리무진에서 내린 한참모 장군의 부인이 특별 대우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됐죠. 강도연 장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 최대위가 어머니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그 직후 한참모 장군 부인에게 보인 극명한 태도 차이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부대에 가겠다. 준비하라. 그날 밤 춘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 민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떡볶이 국물이 식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 민호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춘자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새벽 훈련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대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시라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은. 위병소에서 근무 중이던 병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묵직한 목소리는 민호의 귀에 익숙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 강도연 대장이다. 즉시 최대위와 한참모 장군을 불러라.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부대에 오셨다니. 어제 전화 통화 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죠. 한편 위병소에서는 강도연 장군의 등장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별을 단군 최고 위급 장성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몇몇 병사들은 황급히 한참모 장군에게 연락을 취했고 다른 이들은 최대위를 찾기 위해 부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군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덜 돼요. 급히 달려온 부대장의 말을 강도연 장군은 손짓으로 끊었어요. 모든 장병을 집합시켜라. 지금 당장. 장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대장은 그 시선을 마주하고는 즉시 지시를 내렸어요. 비상 나팔이 울리고 병사들이 순식간에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급히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취할 행동이 두렵기도 했죠.
육군 최고 위급 장성인 아버지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습니다. 전원 정렬. 부대장의 구령에 맞춰 병사들이 일렬로 도열했어요. 강도연 장군은 단상 위에 올라 모인 장병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당황한 표정의 한참모 장군과 창백해진 얼굴의 최대위가 서 있었어요. 나는 지상작전 사령관 강도연 대장이다. 장군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긴장으로 땀을 흘렸어요. 어제 오후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강도연 장군의 지시로 참모 한 명이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곧 화면에는 어제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이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춘자 할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와서 거절당하는 모습, 최대위의 모욕적인 태도, 그리고 한참모 장군 부인이 특별 대우를 받는 장면까지. 저분이 내 어머니다. 강도연 장군의 한마디에 운동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최대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한참모 장군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 국민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왔다. 장군의 목소리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전쟁이 나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저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다. 강도연 장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대위와 한참모 장군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방금 보았다. 더구나 장군은 다른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참모 장군이 관련된 보급품 횡령 자료였어요. 비축 식량과 군수품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기록, 장부 조작 내역, 그리고 그 뒤에 한참모 장군의 서명이 있는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에 저촉되는 행위다. 도시락을 들고 온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의 물자를 빼돌리는 것이야말로 군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운동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으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죠. 최대위. 장군의 목소리에 최대위는 덜덜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장군님. 자네는 보직 해임되어 전방 외곽부대로 좌천된다. 병사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성교육부터 다시 받도록 하라. 최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히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모 장군. 한참모 장군은 이미 패배를 직감한 듯 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보급품 횡령 및 은폐 혐의로 군검찰에 이첩한다. 불명예 전역을 준비하라. 강도연 장군은 마지막으로 모인 장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부대 전체는 인권과 청렴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장군의 연설이 끝나자 운동장에서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한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민호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소 엄격하고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오늘은 어머니처럼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올바른 군 문화를 위해 맞서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 보였죠.
그날 저녁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한참 모 장군과 최대위가 떠나고 임시 지휘관이 부임해 왔어요. 부대 내에서는 숨겨져 있던 횡령 문제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장병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부대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 강도현 장군이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내 할머니는 내가 별을 달기 전부터 나보다 더 큰 별을 가슴에 품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란다.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에 할머니께서 다시 면회 오실 거다. 그때는 따뜻하게 맞아들여라. 네, 아버지.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경례를 했어요. 강도현 장군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부대를 떠났습니다. 강도현 장군이 남긴 정의로운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강도현 장군의 정격적인 방문 이후 부대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참 모 장군의 사무실은 굳게 봉인되었고 최대위는 그날로 짐을 싸서 떠났어요. 부대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해방감이 공존했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생활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부대에 온 것은 분명 큰 사건이었지만 그보다 민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었죠. 할머니가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병님, 취침 준비 다 하셨습니까? 옆 침상에서 김희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직 안 했어. 생각이 많아서. 오늘 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병님, 아버님께서 그런 높으신 분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오늘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늘 내군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혜를 받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자신의 존재를 숨겼던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오늘 공개적으로 나선 것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40년 동안 장터에서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날 키우셨거든.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김희병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새로운 임시 지휘관의 지시로 특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권과 청렴에 관한 교육이었죠. 병사들은 처음에는 지루해하는 기색이었지만 강사가 들려주는 실제 사례들을 들으며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강사의 질문에 민호는 깊이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같은 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생활관으로 돌아가던 민호에게 김 상사가 다가왔어요. 강일병,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이번 주 토요일이다. 민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누가 오십니까, 상사님? 이춘자 할머니. 내 할머니시지? 민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상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번엔 제대로 모시겠다. 그 말에 민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부대의 분위기가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연천 장터에서는 춘자 할머니가 여느 때와 같이 떡볶이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들 도연이 전화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거든요.
손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렜죠. 춘자 씨,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건넨 말에 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번 주에 손자 면회 간다고 해서 그래. 이번엔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장터 사람들은 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춘자 할머니와 민호는 장터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의 모습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던 거죠. 이번엔 이것도 같이 가져가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사과 몇 개를 내밀었어요. 정육점 아저씨는 육포를, 떡집 아주머니는 찹쌀떡을 보태주셨죠. 장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춘자 할머니의 손자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시락통에 떡볶이와 순대를 담고 튀김은 따로 기름 종이에 싸서 식지 않게 했죠. 그리고 장터 사람들이 보태준 선물들도 가방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번엔 꼭 만날 수 있겠지. 춘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중얼거렸어요. 지난번에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도연이가 이번엔 달라질 거다라고 했으니까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는 춘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설레임으로 가벼웠어요. 손자 민호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떡볶이가 입에 맞아야 할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춘자 할머니는 부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면회를 넘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많은 진실과 감정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토요일 오전 부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면회 날이기도 했지만 강도연 장군의 방문 이후 첫 면회일이었기에 모든 장병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위병소에서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라. 면회객들을 최대한 존중하게. 새로 부임한 부대장의 지시에 위병소 근무자들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 중에서도 민호는 가장 긴장된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강일병, 면회객 도착 시간이 다 됐다. 준비해라. 김상사의 말에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잠시 후 면회실로 향하는 민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뵙는 것이 기쁘면서도 지난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편 부대 정문 앞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여러 면회객들 사이에서 춘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도시락 봉지를 더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다시 거절당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 도연이 말한 대로 이번엔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위병소에서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왔어요. 춘자 할머니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일병 면회 왔어요. 병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강 일병 할머니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번과 너무 다른 대우에 어리둥절했지만 안도감도 느꼈어요. 병사의 안내를 따라 위병소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여러 장교들이 춘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춘자 어르신이십니까? 환영합니다. 면회실로 모시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직접 나와 춘자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도시락 봉지를 바라보던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손자분께 가져오신 음식인가요? 춘자 할머니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지난번 일이 떠올랐거든요. 네. 떡볶이하고 순대예요. 민호가 좋아하는 건데. 걱정 마십시오. 모두 검사를 마친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규정 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무나 달라진 대우에 감격스러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 봉지를 건넸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된 춘자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민호는 뛰어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의 손길이 그리웠어요. 춘자 할머니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때 문이 열리고 검사를 마친 도시락이 들어왔습니다. 담당 병사는 공손하게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았어요.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면회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병사가 나간 후 민호는 할머니가 가져오신 도시락을 열었어요.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장터 사람들이 보태준 여러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호의 군 생활, 할머니의 장터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에게 아버지가 부대에 와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강도연 장군이 어떻게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할머니를 국민의 어머니라고 소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패를 고발했는지에 대해. 춘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나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 달리 서로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춘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자를 꼭 안아주고 부대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춘자 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도시락이 식지 않았고 손자의 웃는 얼굴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춘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강도연 장군의 사무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한참모 장군과 최대위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더 깊었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보급품 횡령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참모 장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강도연 장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 정도였나? 음식뿐만 아니라 피복, 장비, 심지어 훈련 예산까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참모 장군을 중심으로 한비리 조직이 지난 몇 년간 부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식사질이 떨어지고 장비가 노후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강도연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민호에게 가져다 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큰 부패의 고리를 드러내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장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테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도연 장군은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강도연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민호와 춘자 할머니의 만남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보고였어요. 강도연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잘 모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강도연 장군은 다시 보고서에 집중했어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더 나은 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한편 춘자 할머니는 면회를 다녀온 후 연천 장터에서 평소처럼 떡볶이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과 달리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만나고 온 기쁨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났죠. 춘자 씨, 민호 잘 만나고 왔어요? 장터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도시락도 잘 전해주고 민호랑 오래 이야기도 했어. 다행이네요. 지난번엔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도연이가 다 해결해줬다더라고. 장터 사람들은 모여들어 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아들과 손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둘 쏟아져 나왔죠. 우리 도연이가 별셋이나 달았는데 그걸 자랑한 적이 없었어. 민호도 특별 대우 받지 말라고 했고,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식을 키워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 결실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강도연 장군의 사무실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있는 부대에서였어요. 장군님, 부대 개선에 관한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급품 문제도 개선되었고 병사들의 처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도연 장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호는 어떻습니까? 잘 지내고 있나요? 네, 강일병은 더욱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면회 이후 더욱 의욕적으로 변했습니다. 전우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도연 장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강도연 장군은 책상 위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민호까지.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말 강도연 장군은 오랜만에 연천 장터를 찾았어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차림으로 그는 어머니의 떡볶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바쁘게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도연아, 웬일로 장터에 왔어?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맞는 떡볶이 냄새가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춘자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강도연 장군은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호 면회 가셨던 일, 그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참 모 장군의 부패, 그것이 드러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후 일어난 변화들까지.
춘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큰일을 했다고? 네, 어머니. 단순히 손자를 만나러 가신 것뿐인데 그것이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춘자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손자가 보고 싶어서 간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나는 그냥 우리 민호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어머니의 힘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요.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 자신과 민호를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에게 이제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장사 그만하시고 편히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장터 사람들도 있고 내 자리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겠니?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호 면회 갈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장터 가게도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도연이가 장군님이 되었으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둘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어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멀리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손자까지. 그들의 유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강도연 장군이 돌아가고 난 후 춘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40년 동안 장터에서 떡볶이 팔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춘자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연천 장터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때로는 어둡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연천 장터는 평소처럼 활기찼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장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게 앞에 강간의 떡볶이라는 새 간판이 걸린 것이었죠. 춘자 씨, 새 간판이 참 예쁘네요. 지나가던 단골 손님이 말을 걸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가 만들어줬어. 이제야 가게 이름이 생겼다니 신기하지? 40년 동안 무명의 떡볶이 가게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이름을 내걸고 장사를 하게 된 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가게 내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주방 기구들도 현대적인 것으로 교체되었죠. 강도연 장군의 배려였습니다. 그날 오후 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주말이라 손님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민호가 첫 휴가를 나와 할머니를 찾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요? 익숙한 목소리에 춘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민호야. 춘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급히 손자에게 다가갔어요. 면회실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민호의 모습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많이 나아졌나 보구나. 얼굴이 좋아졌어. 민호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4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오신 후로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그게 다 내 덕이겠니? 내 아버지가 나서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모든 건 할머니가 용기 내서 찾아오신 덕분이에요. 민호의 말에 춘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가게에 앉아 오랜만에 할머니표 떡볶이를 맛보았습니다. 어릴 적 맛보았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었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군대에서 매일 이 맛을 그리워했다니까요. 춘자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흐뭇하게 웃었어요.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장터는 더욱 붐볐어요. 많은 사람들이 민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어릴 적부터 장터에서 자란 민호는 이곳 사람들에게 모두 친숙한 얼굴이었으니까요. 민호야, 군대 생활 어때? 고생 많지? 이제 좀 낫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했어요. 민호는 장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특히 부대에서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물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면회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춘자 씨가 대단하시네. 군대까지 바꿔놓다니. 장터 사람들의 칭찬에 춘자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도연 장군도 장터를 찾았어요. 평소처럼 군복이 아닌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깊은 눈빛은 여전히 장군의 위엄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반갑게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강도연 장군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가 나와서 즐겁게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떡볶이도 실컷 먹고 있어요.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춘자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문 닫고 셋이 함께 저녁 먹으러 가는 건 어떨까요? 춘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을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죠. 그래, 오늘은 특별히 일찍 닫자. 춘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가 일찍 문을 닫는 이유를 알고 모두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셋은 함께 연천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기에 분위기는 한층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민호는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고 강도연 장군은 군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죠. 춘자 할머니는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곧 수색대 선임이 된대요. 부대에서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았어요. 민호의 말에 춘자 할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우리 민호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강도연 장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특별 대우 없이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았어.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지. 민호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포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와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군 청렴과 인권 강화를 위한 특별 포럼인데 어머니도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춘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왜? 어머니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면회 거부가 어떻게 군 내부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평생 떡볶이를 만들며 조용히 살아왔을 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할머니, 용기 내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민호의 격려에 춘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내가 뭐 대단한 말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강도연 장군과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춘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셋은 춘자 할머니의 작은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있는 것이 무척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전역하면 할머니 가게도 도와드릴 거예요. 춘자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홀로 아들과 손자를 키우며 바라왔던 것은 그저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냥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할미 소원이야. 강도연 장군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민호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보람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고단한 세월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별들이 그녀의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별은 떨어져도 가족 지키는 발걸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춘자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강도연 장군과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걸음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춘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